네, 아티유 인테리어 임차용 구성 요소 및 견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손을 들며 넘겨주세요. 네, 영등포 광명 지금 저희가 공동 구매한 지산이에요. 그래서 어, 네, 크죠? 지산 많고 큽니다. 네, 넘겨주세요. 견적은 참 낼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저희도 B급처럼 단가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급이라고 해서 막 뭘 안 좋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견적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사를 해야 대표님들이 이거를 10년을 소유하시든 20년을 소유하시든 소유하시는 동안에 떤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산 생각공장 같은 경우의 견적서를 보시면 아까 그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가 뭐가 있을까요? 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타 업체들은 이런 소방공사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런 거 혹시 그다음에 냉난방 덕트공사 이런 거를 견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하게 되지만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한 2, 30%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 안에서 거의 90% 다른 사항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료들은 어차피 후기 적어주시면 드릴 자료니까 거기서 이렇게 몇 미리, 세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구매가 아닌 그 금액에서 10% 다운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어필하시는 부분이 아티유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끝낸다. 다만 저만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급한 건 아니고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사를 끝내야 대표님들이 빨리 임대를 맞추시거나 아니면 여유 있게 뭐 그 가구를 세팅하셔서 실입주를 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정을 하루 이상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언제부터 공사하겠습니다라고 딱 예약을 해두시면 빠르면 10일,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까지 10일, 아니면 좀 여유롭게 하면 2주 안에는 거의 다 끝나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현장 중에 하루 만에 80% 공정이 끝난 현장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파사드 공사, 네, 칸막이 공사, 그다음에 수도 설비, 싱크대 이런 것들 다 세팅해놓고 그날 다 들어와서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리고 유리만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유리까지도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어서 그거가 이제 정말 급하다. 일주일밖에 없다. 아까 우리 그 출판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저희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이사 날짜를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으셨대요. 아, 그 공사안에 여유롭고요. 저희 5일 정도 여유 있게 끝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현장 그 업체가 한 곳도 없어서 더 저희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가 급하면 급한 대로 여유가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그런 거 여의치 않고 저희는 빨리 끝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철거를 하고 베란다 서비스 면적 철거하고 대표실과 이쪽에 회의실을 만들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난제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큰 기둥 보이시죠? 네. 보통의 지산들이 이렇게까지 큰 기둥을 두진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산에 비해서 한 30% 정도 큰 기둥이어가지고 얘를 품고 회의실과 대표실을 나누게 되면 공간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비워두고 이제 대표실 이쪽에 만들고 입구 쪽에다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죠. 이제 이런 것도 대표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대표님이 안을 주시고 저 그걸 받고 그다음에 좋은 안이 무엇인가 서로 협의하면서 이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냥 여기가 네. 대표실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네. 대표실인가요? 좌측이 대표실이고요. 아, 왜냐하면 보통 대표실은 제일 안쪽으로 두지 입구에다 두진 네. 않아가지고요. 네. 안에 이걸 있는 많이 대표실이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기둥이 이렇게 두 개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둥 옆으로 책상 배치하시고, 그 네. 다음에 기둥 뒤쪽으로는 수납이나 이런 것들, 왜 또 음,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네. 대표님들 뭐 옷장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고, 개인 비품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비밀 문서나 이런 네. 것들 이렇게 두시는 공간을 하고, 이쪽은 책상하고, 그다음에 테이블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게 뽑았습니다. 네. 아, 그렇게 쓰면 좋겠네요, 공간이. 음, 그리고 여기가 네. 확장을 하다 보니까 코너형이어가지고 다른 네. 데보다도 한 1.2m, 2m가량 더 넓게 더 아, 나와서 이 기둥을 품고도 이제 네. 실이 더 넓게 쓰실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다음 음,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견적서 지타워. 근데 이것도 보시면 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광명 지타워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더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현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파사드 그 부분인데 이 파사드 부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이렇게 특정 디자인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린 세 가지나 아니면 한 네 가지 안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서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또 다 대표님들이 다 스마트 하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디자인이나 컬러 잘 선택하시니까 그런 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 또 쉽게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팀장님, 그 이제 네, 생각공장도 그렇고 KLK도 그렇고 이렇게 내부에 대표실 만드는 거요. 저희가 네, 보통 유리랑 이렇게 철제를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거 네, 말고 나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아투여는 뭐 나무를 왜 소개를 자주 안 해주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보통 저희가 한 80%는 거의 다 임대용이잖아요. 네. 임대용은 뭐 2년 머무르시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몇 년 안에 이렇게 자주 바뀌고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진짜 자주 바뀌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목재하고 필름으로 하게 되면 이런 그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약해가지고 어, 임차인분이 나갈 때마다 또는 한 5년 주기로 이걸 계속 교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샤시하고 그러니까 철제하고 유리로 하시게 되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거에 어,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댈 필요가 없으세요. 음, 그래서 초기 비용이 약간 비싸더라도 이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시하고 유리로 하는 게 굉장히 단가 차이가 났는데 지금 네. 인건비가 올라서 목재하고 이렇게 유리로 하는 거하고 거의 금액 차이도 없으세요. 하지만 음,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리죠. 네. 어차피 대표님들이 임차인 바뀔 때마다 이용하시라고 이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올드하거나 막 질리지 않고 무난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1070에 맞춰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네, 그쵸. 1,900도 안 돼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인테리어 하시면 높게 받으신다. 그래서 여기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베란다가 이제 두 맞아요. 가지 형태로 있는데 네. 여기 제일 좌측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부에 그 벽처럼 생긴 벽이 있으면 거의 그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된 옹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입주장에 인테리어를 안 하게 되시면 공사하기가 참 난제죠. 야간에 작업하거나 주말에 하거나 또 이제 입주가 된 경우는 다 이제 이 동의서 인테리어 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의서도 또 다 첨부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옹벽으로 된 그 서비스 면적을 확장할 때는 정말 초기에 입주하시기 전에 하시어야 어, 좀 편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베란다 확장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천장 텍스가 안 돼 있어가지고 텍스까지 같이 마무리해드린 현장입니다. 네. 요즘에 싱크대 많이 하시죠? 네. 싱크대. 저는 개인적으로 싱크대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싱크대가 있으면 편리하니까 어, 해주시면 임차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음. 그리고 어, 저 상부장보다는 그냥 하부장 정도 하시는 것도 가성비 좋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너무 집같이 안 나 보이니까 하부장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이제 평형대별로 구성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직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체형 인테리어 구성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쉽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어, 지금 견적서는 아까 그거하고 되고 지금 여기 생각공장 같은 경우는 전용 23평이어서 네. 20평대는 조금 회의실을 작게 만들면 3개 호실까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시면 2개 호실만 만드셔도 좋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베란다 확장, 그다음에 파사드, 강화도어, 싱크대, 대표실 칸막이, 그다음에 전기 수도 설비 이 정도 세팅하는 건 거의 크게 변함없이 공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사드를 고급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한 30, 그 파사드 비용에서 한 30% 정도 오버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통 분양된 이렇게 신축 지산에서는 바닥재를 거의 새로 교체를 안 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정말 이 바닥재 마음에 안 든다, 바닥재까지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것 정도 좀 특이사항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신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통상 며칠 정도 걸리는지 평수에 따라 아, 네, 다른지.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용 20평 미만은 하루만 해도 80% 세팅할 수 있고요. 20평, 30평은 그래도 만약에 업체가 많이 바쁜 공정들이 있다 그러면 길게 3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음. 보통은 2주 안에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사 날이 정해져 있는 시립주 같은 경우는 막 한 2주 걸리는 걸 5일 만에 끝나거나 그러긴 힘들겠지만 2주 공사를 10일이나 8일 정도로 끝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테리어는 그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과 스테디한 건 선택 어떤 게 좋을까요? 임차용은 누가 들어와도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입주는 어, 정말 하시고 싶은 모든 디자인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거를 이 예산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걸 협의하시는 과정이 있으시면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지식산업센터는 상업공간에서 유행한, 그러니까 그 상업공간에서 자주 쓰였거나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지산으로 살짝살짝씩 넘어오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산에서 뭐가 막 이렇게 유행이 돼서 상업 공간으로 가진 않고요. 그냥 카페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인테리어에서 부분 무슨 요소들을 와가지고 지산에다 접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실사용이냐, 임차용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마감재 선택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매일 경우면 거의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돼 있지만 아까 대시안 같은 경우는 막 20개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 그 모든 그 파사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구매 안에서도 디자인을 살짝살짝 바꾸거나 아니면 살짝 조금의 추가금을 들이시고 다른 파사드로 변경을 하시거나 이런 거가 있어서 마감재 선택도 가능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20평대. 지금 저희가 여름에 했던 아트연바가 지금 네. 엄청 네, 사랑받고 있어가지고 아트연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한 가지 디자인으로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KLK 같은 경우는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고민해가지고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평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까지 호실까지 가능하고 어, 이 싱크대도 넓게 뺄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한정적으로 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그것도 지산 현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현장 보시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실과 회의실을 나눈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20평대라고 하면 이렇게 일자 기역자가 아니라 그냥 세로로 쭉 한 줄로 가서 네 그렇게 한 줄로 가서 대표실 나누고 회의실 나누고 작게 탕비실에서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특이하게 나눴죠. 그래도 공간 효율이 높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10평대는 싱크대, 강화도어, 파사드, 그다음에 대표실. 그다음에 서비스 면적은 100%는 그렇지만 99% 확장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베란다 확장이 막 그 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불법인데 예전에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공사가 불법이었던 시절에도 뭐그 공사를 다 진행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확장을 해도 어, 아직까지는 큰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10평대 대표실, 10평대는 대표실 겸 회의실 한 칸을 나눌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직사각형으로 길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해서 나눌 수는 없고, 만약에 실이 더 필요하다, 1인실, 2인실이 더 필요하다 하면, 통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다 막아서, 어, 하나, 둘, 세 개, 세 개에서 네 개 호실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음, 15평에서 20평 사이면. 네. 그리고 20평대도 원하시는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22평이었는데 서비스 면적 다 확장하고 실을 4개를 만들었어요. 1인실 2개, 대표실 큰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임원실 해가지고. 음, 그리고 거기에 또 아트연바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5개. 그리고 또 베란다 같은 경우는 그 홈바처럼 또 그 아트연바를 만들어 놓으시고 베란다에 잠깐 뭐 그 티타임 할 수 있게 뷰 보시게 저희가 또 바처럼 테이블도 만들어 드려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6개 호실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평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옹벽으로 되어 있는 베란다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표실 하나 필요하고
저쪽 그 우측에 보이는 그 작은 흰색 벽이 보이시죠? 네. 거기를 왜 천정을 뚫었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감지기가 1대1 방식이어가지고 한 개 증설하는데 150에서 250이 들어가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그 우리 화재 나면 연기 감지기 해주는 이렇게 원형의 것들이 천장에 부착돼 있거든요. 그거가 기계실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인데 해서 대표실을 두 개를 만들면 그 감지기만 300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네, 드문 경우긴 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할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에 한 세 개 업체밖에 안 돼요. 독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부르는 게 값이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서 천정을 뚫으면 소방공사가 따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는 추후에 가운데를 그 폴딩 도어로 해가지고 추가 공사를 예산이 되면 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평면을 잡아드린 현장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어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싱크대는 여기는 이제 식당이 근처에 거의 없어서 전자레인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하부로 왜냐하면 상부에다 전자레인지 올려놓게 되면 작업 공간이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하부로 렌지를 매입해가지고 위에 상부를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제안해드린 현장입니다. 네. 네, 30평대. 30평대는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금액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차용 인테리어 예산을 보증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시멈. 네. 그런 보증금이 한 1,000만 원이다. 아니면 한 1,500이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도 그 바운더리에서 예상하시고 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평대는 보통 실을 3개 정도 만들죠. 대표실, 회의실 크게, 그다음에 휴게 공간 겸 탕비실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리고 아트월, 그러니까 이미지월 넣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베란다를 다 확장을 하고 대표실하고 회의실을 크게 만든 2개의 공간만 구획해 놓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6개 옷을 만들었던 하남 현장인데요. 아트 현발을 두고 그 앞에다가 회의용 테이블을 두셔서 네, 회의도 여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맥주도 한잔 하시고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차용으로 많이 나가는 싱크대입니다. 인조대리석 올리고 상부장, 하부장 했을 때 9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형 스테인리스고 비용은 이제 저렴하죠. 상한 포장 했을 때 6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